안녕하세요. 아이사랑TV 김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 훈육하기 8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지금 올리는 내용들은 어린 친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조금 심도 있는 내용들은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도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PPT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8강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사랑TV 8번째 시간, 우리 아이 훈육 잘하기.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 성향 파악하기는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아이사랑TV에서 우리 아이 성향 파악하기를 검색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육이란 뭔지, 그리고 성향에 맞는 훈육은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훈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육은 사전적 의미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 흔히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알고 계시는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게 훈육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제 훈육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화내는 거는 훈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훈육하는 교육자의 자세, 훈육을 하는 의미, 그리고 훈육하는 절차, 그리고 훈육을 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되게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훈육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화내거나 혼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랑 거리가 멉니다. 아이들에게 화내라고 하는 게 훈육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는 항상 올바라야겠죠. 훈육을 하시는 분은 올바른 자세로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 막 눕거나 삐딱한 자세는 안 되겠죠. 자, 목소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정확한 음의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발음도 정확히, 목소리도, 톤도 정확히 일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말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앞서서 얘기한 거 있죠? 아이들은 단어도 많이 모르고 생각도 아직 다 성장되지 않아서 이해가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알려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의미예요. 훈육을 하는 의미. 자, 누구를 위해? 아이를 위해 훈육을 해야 됩니다. 실수한 아이를 위해서 훈육을 하는 겁니다. 실수한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실수한 아이에게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도덕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6살짜리 친구 2명이에요. 바깥쪽에 앉은 친구, 안쪽에 앉은 친구. 안쪽에 앉은 친구가 내리려니까 당연히 바깥쪽에 앉은 친구가 비켜주는 게, 좀 다리를 당겨주는 게 맞겠죠. 근데 바깥쪽에 있는 친구가 좀 개구장이라 어떻게 했냐면은 다리를 이렇게 쭉 뻗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친구는 이걸 넘으려고 이 무릎을 밟아서 넘으려고 그랬어요. 둘 다 개구장이죠. 자, 멈춰야 됩니다. 의미를 전달해야죠. 다리를 뻗은 친구에게 이 말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은 지금 이 다리를 뻗어서 친구가 밟으려고 했는데 이걸 밟게 되면은 누가 제일 슬프고 누가 가장 많이 다치는지, 당연히 무릎을 밟히게 되면 다리를 뻗은 친구가 더 많이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다리를 뻗은 친구에게 우리 친구 다치지 말라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라고 말을 해줍니다. 무릎을 밟으면은 밖으로 꺾게 될 경우에는 뭐 전치 6개월 이상의 엄청난 부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멈췄고요. 그리고 훈육을 했던 의미를 이제 다리를 뻗은 친구 때문에 했다고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이제 안전이 들어가겠죠. 자, 친구가 넘어오다가 다리를 밟아서 자기 무릎 다친 것 플러스 그 친구가 거기서 넘어졌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안전과 지금 다리 뻗은 친구를 위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훈육하는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다리를 뻗은 친구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리를 거는 행위는 당연히 예의범죄를 어긋나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훈육을 한다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아까 이제 첫 번째 말했듯이 올바른 자세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정확한 소리로 전달했습니다. 그 대신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절차여야 됩니다. 갑자기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누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리를 뻗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하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뭐 때문에, 무슨 행동 때문에 훈육이 들어가 있는지 절차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뻗어서 지금 그 일이 시작됐고 그 일이 위험했었던
친구가 넘어오는데 방해한 거는 친구가 넘어오다 다리를 뻗은 그 행동이 잘못된 절차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가 있어야 돼요. 다리를 뻗은 행동은 올바르지 않은 거다. 근데 친구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잘 접어주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다. 이런 걸 이제 정의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주 쉽고 뚜렷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친구의 다리를 밟을 뻔한 상태에서 멈췄죠. 다리를 뻗는 원인에 의해서 밟힐 뻔했어요. 근데 다리를 안 뻗었으면은 친구가 잘 가고 아무 일이 없었겠죠. 다리를 뻗었기 때문에 원인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걸, 다리가 부러질 수 있었고 그 친구도 넘어질 수 있었고, 그러면 그 친구도 슬프고 다리가 다친 친구도 아프고 또 다리 다친 친구의 어머님은 더 슬프고, 그리고 또 다리 넘어져서 다친 친구의 어머님도 슬프고 조금 더 억울하실 수도 있고,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다리를 뻗는 원인에 때문에 나왔다는 거를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알려줘야 돼요. 쉽고 뚜렷하게. 다리가 안 뻗었으면 어때요? 아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리를 뻗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질 뻔하고 친구가 넘어질 뻔하고. 아주 쉽게. 접었다, 폈다. 폈으니까 일이 벌어지고 접었으니까 일이 안 벌어지는 거다. 원인과 결과가 아주 쉽고 뚜렷하게 나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차를 맞춰서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핵심이에요. 이거는 근데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훈육을 하실 때는 뭐 많이들 아시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각자 부모님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텐데 요것만큼은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표정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를 아이 눈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세요. 아이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눈을 이리저리 돌릴 겁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은 못 돌게 하고선 보라고 하고, 눈을 보라고 하고 눈을 맞추세요. 눈을 마주치신 다음에 아이의 동작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표정으로요. 요거를 항상, 근데 화난 표정은 안 됩니다. 표정이 우그락부그락 거리시면 안 돼요. 그냥 무표정, 이렇게 무표정으로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감정이 나오면 안 돼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물론 다칠 뻔하고 아버님의 소중한 또는 어머님의 필요한 물건들을 망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부터 이 행동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아이가 그걸 물어낼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사건이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건이라는 거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벌어지고 나면은 수습은 언제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미 훈육을 한 상황이면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일에 대해서는 감정이 절대로 섞이시면 안 됩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 컨택을 하고요. 10초 정도 본 다음에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지금 이 행동을 왜 한 거예요? 물어봐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소리 톤. 자, 그리고 무관심해야 된다. 이 무관심이 뭐냐면,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에게 지금 이 다리를 왜 뻗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전혀 관련도 없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행동이에요. 일단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무표정하게 무감정한 얼굴로 분위기가 이상해진 상태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볼 경우에는 90%가 핑계입니다. 핑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밀어요. 제가 먼저 나한테 이틀 전에 다리를 걸었는데, 이렇게 핑계가 나와요. 이틀 전에 다리 건 거랑 지금 다리를 뻗는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얘기할까요? 저 친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떠넘기기라는 거예요. 이거에 무관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야.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 지금 말하는 거는 아니야.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 지금은 너가 다리 뻗은 것만 얘기할 거야. 다리를 왜 뻗었어요? 하고 지금 아이가 다리 뻗은 행동에만 먼저 집중을 해주세요. 물론 그 순간에 이제 잘못된 행동에 집중을 하란 얘기죠. 다리를 뻗는 친구도 있고 안 뻗은 친구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가 거기서부터는 이 무표정과 감정 표현이 안 되는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집중을 하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육과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요렇게 자세와, 그리고 잠깐만요. 다시 좀 뒤로 좀 볼게요.
자세와 바른 자세, 정확한 목소리, 천천히 말하기. 그 다음에 의미, 아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도덕을 위해서. 요거 좀 약간 좀 한 번에 믹스해서 하려면은 좀 외워두시기도 해야 돼요. 절차가 정확하고, 그 다음 좋은 행동, 안 좋은 행동,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원인 결과 관계가 뚜렷하게끔, 무표정하고 무감정하고, 그리고 지금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이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아이 성향에 따라서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대화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훈육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자세와 내용들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향에 맞는 훈육 잘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성, 내성, 외향, 내향적. 여기 아시죠? 자, 요거는 왜냐면 성향에 맞는 훈육 잘하기 뭐냐면, 외성, 외향적인 애한테 이리 오세요. 가만히 있어야지. 뭐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먹히겠죠. 반대로, 좀 조용한 친구한테 이리 오세요. 뭐라고 그랬어? 왜 지금 이 행동했나요? 안 맞겠죠? 자, 말하는 톤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시간 우리 아이 훈육 잘하기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